이때 진짜 회계사 하기 정말 잘했다, 연봉으로 한 8천만 원 이상 정도 받게 되고요, 성과급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이제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회계사라는 그 직업이 겉과 속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1월부터 3월 감사 시즌에는 그냥 잠깐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영석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라고 하면 이미지 딱 이렇죠. 연봉 많고 안정적이고. 그런데 이 회계사라는 그 직업이 겉과 속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별 회계사의 연봉, 워라밸 등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이해볼까 합니다. 먼저 1, 2년차 수습 회계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대한민국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평균 연봉이 3,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습회계사들의 나이가 보통 20대 후반, 30대일 것 같은데요. 그럼 보통 수습회계사들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까요? 대형 회계법인 기준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보통 대기업 연봉보다 나쁘지 않는 정도고요. 법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성과급으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는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법인카드로 점심, 저녁, 그다음 택시비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비로 쓰는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요 수습 회계사일 때 연봉이 한 3,600에서 한 3,8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최대로 많이 모은 돈이 연 한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한 3천만 원까지는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편하게 9 to 6를 해서 이 돈을 번다?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1월부터 3월 감사 시즌에는 그냥 잠깐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당 70시간, 80시간은 기본이고 밤새는 경우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직업 같지만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시즌이 지나면 추가로 일한 것만큼 대체 휴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근데 수습기간인데 왜 이렇게 바빠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는데, 시험에 합격할 때는 내가 현장 나가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는데 막상 나가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 현장에 나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알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도 큰 책임 없이 시키는 거, 하라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줄어들 거고요. 수습이라는 방패막이 있어서 선배들이 많이 용서를 해줄 겁니다. 저도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용서를 받으러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수습회계사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르는 게 맞죠. 처음에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수습회계사님들을 보는 답답해하는 선배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선배회계사들도 수습회계사들이 못하는 걸 알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잘못이 없고 이 선배회계사도 잘못 없고 그냥 이 상황이 촉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힘들더라도 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년에서 5년 이제 시니어 어소 단계입니다. 보통 연봉은 연차가 지나갈 때마다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직급이 오르게 되면 좀 급격히 오르는 편이에요. 시니어 어소 정도가 되면 연봉으로 한 8천만 원 이상 정도 받게 되고요, 성과급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이제 받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 단계가 보통 회계법인에서 가장 대우를 많이 받는 이제 단계고요. 일단 어리고 머리도 젊으니까 쌩쌩쌩 돌아가고, 일단 손이 굉장히 빠르고 나만의 습관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잘 배우고 또 기존의 웬만한 회계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환영받는 연차입니다. 보통 경력직으로 금융권이나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면 회계법인하고 비슷한 연봉을 받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억까지 받으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봉 플러스 이제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년 차라고 하면 인차지라고 해서 현장 감사 팀장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짜 회계사 하기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회계사의 힘을 크게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물론 그만큼 책임감도 높아지고요. 이 시기부터는 수습과 다르게 좀 제대로 된 회계사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뭔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에 개인적인 시간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재무팀장하고도 기싸움도 해야 되고 후배들한테 질문 세례를 받다 보면 나도 이제 좀 선배가 됐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수습 때는 잘 몰라서 일이 많았다면 시니어 어소 때는 진짜 일이 많아서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문제 해결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때를 진짜 잘 버티면 진정한 회계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간혹 회계사 개업을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텐데 사실 시니어소 단계에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해서 물려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간혹 개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기에 개업을 하시는 분들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 개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일반 이제 대형 법인에서 있던 그 삶과 이 개업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요. 배워야 될 게 정말 수두루룩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빠른 개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개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계사의 연봉, 워라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사는 초반에는 힘들고 중반에는 무겁고 후반에 자유로워지는 구조입니다. 시간을 먼저 넣고 선택권을 나중에 받는 직업이기에 이걸 알고 가면 버틸 수 있지만 모르고 가면 괜히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내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기면서 본인 커리어를 차분히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이제 5년부터 10년차 회계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찐하게 자세하게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